안녕하세요. 하하입니다. 오늘 여기 파주에 있는 단독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오늘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네, 큰 공사는 끝났고 이제 정리만 조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여기 아시죠? 여기 한 30년 된 단독주택 현장이고 처음 현장 상태가 어땠는지.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시면 조금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지금 빠르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입구 부분입니다. 현관 부분입니다. 현관 부분인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포그 그레이로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형 선반 있고, 하부에 보시면 이렇게 간접등, 여기 간접등, 선반 간접등, 그 다음에 이쪽에 이 필름은 그 영림의 포그 그레이 제품일 거예요. 포그 그레이, 그 다음에 신발장은 한솔의 포그 그레이. 그래서 좀 포그 그레이 톤으로 맞췄고, 요 영림 제품은 뭐 좀 유명한 제품이죠. 너무나도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고, 이쪽은 이제 중문 게이트 몰딩은 지금 오크 계열의 필름지를 사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중문도 설치가 됐는데요. 중문은 심플하게 딱 프레임만 있는 슬라이딩 도어에 모루 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삼연동 도어도 있고 스윙 도어도 있고 이렇게 슬라이딩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취향과 우리 집의 상황에 맞춰서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슬라이딩 같은 경우 이런 슬라이딩을 하시려고 중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에 레일 집을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목공사 하실 때 레일 집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지 나중에 레일 집이 없이 슬라이딩 도어를 하시겠다 싶으면 상부에 이렇게 레일 보이게 돼요. 그런 거는 조금 보기 안 좋으니까 이런 중문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목공사에서 미리 선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문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인데요. 이렇게 대면형 주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면형 주방이. 그래서 여기는 가성비 있게 뭐 위에 세라믹 상판이나 엔지니어드 스톤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인조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인조 대리석이 주방 상판 중에는 저렴한 편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저렴하다고 해서 얘가 싼 티가 그렇게 많이 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새 이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한스고르의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고가의 제품이죠. 고가의 제품이고, 싱크볼은 백조 깜포르테,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죠. 요거 안에 싱크대 내부에 이렇게 엠보가 있어서 기스에 강한 거, 그런 제품들을 요새 많이들 선택을 하시죠. 싱크대 하부에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싱크대도 싱크볼 하부에 이렇게 흡음재, 텅텅텅 소리 나지 말라고 이렇게 흡음재가 다 붙어 있습니다. 뒷면은 가운데를 오픈형으로 제작을 했어요. 오픈형으로. 그래서 전자레인지라든지 나중에 커피 머신, 이제 소형 가전들을 놓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오픈형 선반으로 제작을 했고요. 간접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포도어 냉장고 한 대. 보통 요새 6개, 문짝이 6개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포도 하나만 들어갔고, 그래서 수납 공간을 좀 더 늘릴 수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따로 냉장고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저쪽 뒤편에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양쪽에 위아래 있고 하부에도 있고 저 전면부 아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도어 12mm 문선으로 해서 영림 포그 그레이로 진행을 했고요. 이쪽은 디아망 화이트, 이렇게 해서 디아망과 포그 그레이 세팅으로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여기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땠는지. 그런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도 원래는 이 벽체가 없었어요. 벽체가 없었는데 벽체를 만들고
도어를 달고 이 안에 이제 보일러실과 세탁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쪽에 세탁기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는 보일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쪽에는 저렇게 분배기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방의 실에 온도 조절기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구동기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럼 구동기에서 열림 닫힘을 자동으로. 지금은 보일러가 하나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렇게 불이 들어온 데만 지금 열림으로 해서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보일러 이제 난방비 절감 효과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실 만 하시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이쪽 벽면이 지금 예전에는 보조 주방을 놓기로 하셨었는데 굳이 저 메인 주방이 저쪽에 있는데 보조 주방을 놓기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애매해서 그걸 없애고 그냥 빈 공간으로 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나중에 만약에 냉장고가 부족하면 그때 이제 냉장고 장을 짜서 하나 넣던 냉장고만 넣던 해서 이제 빈 공간으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꽉 채울 필요는 없거든요. 빈 공간으로 두는 것도 인테리어 요소 중에 하나예요. 공간을 뭐 디자인적인 요소로 다 채우고 장을 채우고 무조건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계단이 예전에 어떤 계단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근데 계단을 이렇게 화이트 필름과 롤 카펫으로 이렇게 마감을 지어놨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 느낌과 굉장히 다르죠? 처음 영상 제가 올렸을 때 어떤 분이 계단 보양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거 계단 보양부터 했어야지 너 뭐하냐 그러셔가지고 제가 계단을 리폼 하려고 지금 그대로 사용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롤 카펫으로 조화를 했습니다. 화이트와 그레이 톤의 약간 찐 베이지 그레이 그 톤으로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 구조 틀은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옆에도 지금 보이시죠? 이 구조 틀이 여기 이것도 원래 구조 틀이 있었던 거고, 여기는 원래 난간대가 있었는데 그 난간대를 자르고 리폼을 해서 필름을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1층 화장실도 여기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600에 600 각으로 시공했고요. 안으로 보시면 샤워부스 이렇게. 그 다음에 라인 육가. 저 라인 육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고리가 있었잖아요. 고리를 해서 고리로 막 했었는데 요즘은 요 도무스 요 네모난 거를 이렇게 들면 이렇게 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리가 필요가 없는 라인 육가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간접등. 저것도 이 하부에 T5를 다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제작으로 해서 사이즈를 말을 하면 제작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때 여기에 등이 다 달려서 LED 등으로 나오기 때문에 T5보다 수명이 좀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저렇게 등이 달려 있는 거울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손잡이는 도무스, 이게 511 제품인가 그럴 거예요. 511 사각 손잡이 깔끔하죠. 그다음에 이쪽 안방인데요. 안방은 지금 아직 짐이 정리가 안 됐는데 보시게 되면 가운데 주등을 하나 달았고요. 그다음에 저쪽 커튼 박스에 등, 직부등 T5로 달았고요. 이쪽에는 매입등을 달았습니다. 3가지로. 그리고 저쪽에는 파티션을 하나를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안쪽 공간으로 붙박이 장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저기 전기 있는 쪽에 책상을 놓고 좀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 1층에 이 방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작은 파티션으로 공간 구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만약에 업무 공간이나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이쪽은 침실 공간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요. 그래서 이 방도 깔끔하게 그냥 가성비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실인데요. 거실이 여기는 주방으로 돼 있어요. 주방으로 돼 있고 저쪽에 이제 다이닝 식탁이 저기 에어컨 있는 자리에 이제 식탁이 하나 들어올 거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천장은 라인 조명으로 끝에서 끝까지 제일 가장 긴 면으로 해서 라인 조명을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달아놨기 때문에 딱 중심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매입등은 적당하게 분배해서 2인치 매입등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매입등을 다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뭐 요새는 2개, 3개 이렇게 뭉쳐서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두운 부분이 없이 음영지는 부분이 없이 조금 분배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기는 포인트 등으로 실린더 등 하나 딱 이렇게 달려 있고요. 네. 방 같은 경우도 주등 들어있고요. 저기에 벽면에 포인트 등 달려있고 이쪽에 간접등 있고요. 그래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 등만 켜놔도 되고 저 등만 켜놔도 되고. 근데 요 간접등을 이게 조도가 상당히 밝아요, 여러분. 이게 커튼 박스 간접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간접등 형식이 아니에요. 거의 직부 형식으로 등이 조도가 바로 바닥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직부 형식이기 때문에 조도가 상당히 밝게 나오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간접등이라고 부르지만 간접등은 아니다. 그냥 직부 형식의 등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창고, 예전에 화장실에 있던 자리인데 나중에 이 방의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깔끔하게 도배와 마루를 깔고 이쪽도 천장 조성을 다시 하고. 이게 저 계단, 우리 2층 올라가는 계단에 힘 받는 부분이에요. 이걸 자를 수가 없어서 이쪽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얘를 가리면 천장이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만 그냥 노출이 돼서 필름으로 감싸놨어요. 다음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2층 기억나세요? 2층 천장고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래서 2층은 저희가 마감재를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맞췄어요. 왜냐하면 좀 색이 들어가거나 무늬가 들어간 마감재로 하게 되면 천장이 좀 더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좀 높아 보이기를 원해서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11mm 문선이지만 1층은 포그 그레이 필름이었다면 여기는 백색 톤으로 다 맞췄기 때문에 천장이 낮지만 화이트 톤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쪽은 아래쪽에 분배기가 숨겨져 있어요. 저쪽에 분배기가 있어서 분배기를 가리는 용도로 만든 장이에요. 그리고 이 이제 안에 여유로 수납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콘센트를 놨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나중에 뭐 전자제품 사용할 수 있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 조명이 쭉 가 있죠. 여기서 가장 긴 면은 이쪽 방하고 저쪽 벽면, 그래서 가장 긴 면으로 잡아서 라인 조명을 끝에서부터 끝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입구에서 봤을 때 여기 계단 참이에요. 여기는 이제 포인트로 펜던트 등을 놨는데 저 빨간 등은 솔직히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저 빨간 등은 제가 봤을 때 좀 별론데 취향이시니까, 아니면 등을 바꾸기가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교환 반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달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마감대 같은 경우도 화이트 필름으로 됐죠. 왜냐면 이쪽에서 도배가 오는 걸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도배로 타고 가기보다는 이렇게 코너 부위는 마감대를 대서 도배 마감하고 이쪽도 도배 마감하고 이쪽 필름 마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깔끔합니다. 2층 방문도 이쪽도 화이트로 잡았고요. 이쪽은 그냥 별거 없어요. 방이 주등 하나 잡고요, 간접등 하나 잡았어요. 스위치 분리해서 2개 잡아주고 도배하고 바닥하고 샤시하고 단열하고, 네, 그렇게만 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네, 똑같아요. 네. 그리고 스위치나 콘센트는 기본형으로 했어요. 스위치나 콘센트 같은 경우는 그냥 화이트 기본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층도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
마감입니다. 네. 어때? 그냥 깔끔하죠? 네, 깔끔하고 뭐 군더더기 없이 뭐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냥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바닥은 그 로카 제품 타일형 강마루를 깔았고 이쪽 방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뭐 도배하고 천장하고 네. 여기는 간접등 들어가고요. 이쪽 측면에 매입등 들어가고 저기 라인등으로 주 조명을 잡았습니다. 지금 벽지가 약간 울었는데 이거는 지금 도배지가 아직 덜 말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거 계속 이렇게 운 상태로 있으면 이거는 보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덜 말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덜 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왔죠. 네. 그리고 외부도 지금 난간대를 새로 했는데 저쪽에 지금 유리는 안 껴져 있네요. 유리 난간대를 지금 계획을 해서 유리 난간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유리는 안 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층 화장실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원래 2층 화장실이 2칸이었어요. 근데 2칸을 터서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저기 욕조와 이쪽에 샤워부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욕조 옆으로 저렇게 조적 젠다일을 쌓아서 조금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저렇게 진행을 했고요. 샤워부스는 유리로 진행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저쪽 변기가 안 보이잖아요. 저쪽에는 조적 파티션을 쌓아서 이쪽에 변기가 밖에서 안 보이게 진행을 했고요. 네. 이쪽에는 이제 타일 세면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예뻐요. 네, 보기에 너무 예쁜데 이게 조금 일반 도기 세면대보다는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면 물을 틀거나 사용을 하셨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닦고 보시면 여기에 물이 굉장히 좀 많이 튀는 편이에요. 주변으로 물 튄 자국들이 보이시죠? 네. 저런 것들을 좀 닦고 활용을 하시거나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많이 부지런해야 돼요. 저기 물때가 끼거나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자연 배수의 세면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받아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계속 흐르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수납 공간 하나 더 놨고요. 네, 오늘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잘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야, 공사를 할 거면 조금 더 돈을 투자하지 그랬어, 뭘 하지 그랬어,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막 인테리어는 돈을 많이 투자할수록 퀄리티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을 조금 적게 투자하면 퀄리티는 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해서 중간쯤이 어디쯤인지 내가 잘 생각을 해서 가성비 있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돈을 한도 끝도 없이 가장 좋은 거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뭐 예산에 맞게 좀 가성비 있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디자인적 요소는 크게 별거 없어요.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도배, 마루, 뭐 라인 조명 그런 것들, 뭐 대면형 주방 일부 했지만 그런 거밖에 없어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 현장에 왔을 때 조금 막막했어요. 이 현장을 과연 반셀프 인테리어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고객님은 해내셨고, 제가 여기 한 열흘 이상 나왔거든요. 열흘 이상 나왔을 거예요. 와서 현장 감리도 보고 업체들이랑 소통도 해가면서 디자인적 요소도 풀고, 그리고 여기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고 마감재도 추천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결과물이 좀 깨끗하게 나온 것 같아서 나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현장, 아무것도 없던 현장에
마감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그래도 깔끔하게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 퀄리티, 는 반셀프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요새 보통 임대용 아파트 있잖아요. 전세 주거나 월세 주거나 그럴 때 그런 30평대 아파트를 턴키로 맡기고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보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예요. 근데 그 내역을 봤더니 벽지는 합지고요. 바닥은 장판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화장실 수리하고 싱크대도 기본형 열자. 그렇게 했을 때가 3, 4천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너무 낮아진 것도 있고, 예전에 3, 4천 원이면 진짜 집 괜찮게 고쳤거든요. 근데 요새 3, 4천은 임대용밖에 안 된다는 거. 임대용 주택 정도 수준의 견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셀프로 하게 되면 이런 자재 퀄리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 합지로 할 거 실크 벽지로 하고, 실크 벽지로 할 거 디아만급으로 올라갈 수 있고, 바닥도 강마루도 마찬가지고. 반셀프에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현장 영상이라든지 정보성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이 조금 규모가 작은 채널이라서 이렇게 영상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보시면 제 영상에서 좋은 것들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